안녕하십니까. 수 대표입니다. 최근에 제가 두 가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 영상으로 좀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금이고요. 하나는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미디어랑 국내 미디어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 그룹들이 보게 되면 2000에서 2800불까지 올라버린 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조정이 있고 나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트럼프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평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현물 골드바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쇼티지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럼 현물은 살 수 없으니까 금융자산 형태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살려고 봤더니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금 관련 금융자산을 살려고 하게 되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한 달 만에 크게 많이 변한 걸 보면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도 거의 뭐 비슷하게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주가의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정리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여기 한국 보면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가 났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죠. 작년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과하게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못 올라오니까 실망하고 이제 주식을 많이 판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한국을. 그리고 글로벌에 비해서 되게 순가가 부진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4% 미국, 글로벌은 5%.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글로벌 주식 평균보다 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그보다도 오히려 두 배가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른 편에 속하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건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 건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 시작했나? 분석가들이 봤을 때도 향후에 기업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룸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올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1%대, 글로벌도 1%대. 올해 연초 YTD가 일드 투 데이트라고 해서 연초 대비해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로 이제 1%씩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5%나 빠진다 보시면, 그죠? 5%나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죠. 기업의 이익이 향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1개월 기준으로도 좀 안 좋았어요. 반대로. 글로벌은 오르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제 기업이 성장에 관련돼 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사실 이제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기업의 어떤 예상되는 이익은 줄었는데 주가가 올라 버렸으니까 비싸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진짜 비싸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PER 값은 뭐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인데요. 말 그대로 이게 보면 이제 주가를 주당 순위, 그러니까 한 주당 기업의 이익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이 PER 값이 계산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PER 값이 뭐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올해 발생한 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한 10년 동안 이익을 모으면 현재 주가에 근접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R 10배 정도가 안 되는 국가는 사실 뭐 좀 많이 좀 어, 평가를 좀 절하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한국이 딱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미국은 20배가 훨씬 넘고요. 글로벌도 그러니까 세계 증시도 한 19배니까 거의 20배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폄하하고 있다, 자신감이 없다, 뭐 이렇게 사실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옛날에 평가받던 수준보다 저평가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좀 슬픈 현실인 게
글로벌 증시가 예전에 비해서 평균적인 PER 값에 비해서 14% 정도 추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은 16% 추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에 평가받던 수준에 비해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옛날에 나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미리 말하면 되게 자신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하고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했던 거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기업의 어떤 이익도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 추정치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PER 값도 사실 과거의 나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되게 낮아졌는데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극복하고 있는 이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올해 들어와서 저기 보면 성과를 보면 약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4%, 그죠?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한 9%대 올랐으니까 주가는 확실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게 EPSG는 뭐냐면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요. G가 그로스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코스피가 올해 이익이 20% 가까이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되게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나 국가 같은 경우는 한 미국은 한 10% 초반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뭐한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거의 20%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축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미국보다도 거의 뭐 2배 좀 안 되게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성장률은 높구나. 그리고 이 숫자가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는 코스피가 성장 국가의 어떤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고 논란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20일 날 크게 조정을 받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19% 가까이 올랐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애널리스트 수정치를 봤더니 2025년 이익 증가율은 거의 90%, 거의 뭐 10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인데요. 거의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도 한 5배 가까이 이제 뭐 이익이 추가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2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익 증가율을 감안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이 조선업 회사들, 조선업에 속한 회사들의 어떤 투자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향후의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조선업체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이익 정치가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데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현재 만들어놨던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9%, 그러니까 약 20% 가까운 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NP, Net Profit,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의 이익 트렌드를 봤더니 연초 대비해서는 소폭 하향 추정이 됐습니다. 1.5% 정도 하향 추정이 됐고요. 한 달 동안 3% 정도 하향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이제 뭐 관세 효과를 비롯해서 많은 노이즈 때문에 수출 기업이 많은 한국에 기업 이익 추정치가 조금 나빠지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그럼 조선업 관련돼서 만약에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로 90%가 아니라 뭐 100%까지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에 조정을 크게 받는 것들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업에 관련된 팁을 잠깐 드리게 되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식형 펀드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대형 선박들, 그러니까 특수선들에 해당되는 대형 선박들은 보통 설령이 한 20년 전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감가상각을 합니다. 20년 정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의 사이클이 거의 2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셈인 거죠. 옛날에 주가를 보고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그때보다 더 낮으니까, 20년 전보다 더 낮으니까. 따라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제 기업 보고서,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무조건 경험이 많은 애널리스트의 산업 보고서를 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거의 뭐 20년마다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짧게 본 사람들은 조선업이 되게
좋아지는 구간만 봤거나 아니면 나빠지는 구간만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좀 오래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오래 한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이제 저보다는 좀 작게 하긴 했지만 한 20년은 그래도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코멘트는 믿을 만하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보고서의 행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1년 동안 너무 과열이라 할 정도로 거의 100% 가까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 사이 동안에 이 100% 성과를 다 취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되게 바빴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 지분율이 많이 줄었고 반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꽤 올랐는데 보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되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는 주식을 팔고 나갔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올라간 몇 개가 안 되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한 10%대 초반이고요. 한국이 한 20%대고 그리고 조선업이 이제 90%대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향후에도 만약에 조선업의 기업의 어떤 이익 증가율이 훼손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증가할 여력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이 산업을 더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에 차익 실현하거나 뭐 3월부터 실시된다는 공매도와 같은 단기 수급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올리느냐 아니면 외국인 투자들이 그동안 너무 성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꾸준히 차익 실현하느냐 그 부분이 이 조선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격에 진입하거나 좋은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자체는 어쩌면 좀 뭐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데이터가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뭔가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니까 좀 변곡점 같은 것들이 수급이라든지 뭐 기업의 이익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포인트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프였습니다.